안녕하세요. 7월 먼슬리 워크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먼슬리 워크샵 주제가 데이터 패브릭 주제인데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민아이고요.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비커리 옴니 소개해 드릴 거고, 이후에 제 세션 이후에 다른 CE분들께서 소개는 그때 본인들이 직접 해주실 거고요. 이 패브릭이라는 주제에 맞게 저희 빅메이크 관련, 빅메이크하고 데이터 클렉스, 그리고 스팍, 서버리스 스팍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이 남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세션 비커리 옴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약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비커리 옴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커리 옴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비커리 옴니를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비커리 옴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핸즈온 랩을 보여드리면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그 ID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한 90% 이상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렘 환경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클라우드이긴 하지만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기업이 하나의 온프레미스 환경 혹은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이런 그 실제의 인프라 구성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의 벤더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의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이 비중이 더 높아졌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게 된 거일 텐데,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게 물론 비즈니스 요건에 맞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고, 이것을 좀 데이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클라우드 벤더의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각기 사일로드된 형태로 다양한 클라우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같이 통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될 때에는 이런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A사 클라우드는 보안과 관련된 기술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B사 클라우드는 또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보안 규칙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내가 A라고 하는 솔루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솔루션이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주 복제되고 이동되고 하다 보니까 일관된 데이터 혹은 그 데이터 자체가 신선하지 않은 오래된 데이터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만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경험을 그대로 이어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분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벤더마다 비용, 가격 책정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패턴, 분석 패턴 그대로 사용했을 때 비용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빅쿼리 옴니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 타 클라우드, 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데이터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사일로드 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쿼리 옴니는 구글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애저나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애저나 AWS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빅쿼리 UI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된 뷰로 이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빅쿼리 옴니는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빅쿼리와 마찬가지로 옴니더 서버리스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번 세션에서는 빅쿼리에 대한 기본 그 소개 과정은 완전히 생략을 했기 때문에 전제는 빅쿼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옴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빅쿼리의 아키텍처를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빅쿼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영역하고 그리고 이 스토리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쿼리 엔진이 있는 컴퓨터 엔진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그 사이에서는 독립되어 있는 메모리 셔플 티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빅쿼리의 그 아키텍처라고 심플한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옴니는 이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애저를 지원할 때 애저를 지원하기 위한 애저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WS를 지원하기 위한 AWS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빅쿼리의 이 아키텍처 그대로 애저 쪽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거고 AWS도 마찬가지로 이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단의 아키텍처는 빅쿼리가 제공하고 있는 아키텍처와 동일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빅쿼리 UI를 가지고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빅쿼리 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간략하게 빅쿼리 옴니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빅쿼리 이런 UI를 사용해서 쿼리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빅쿼리 UI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 쿼리는 실제로 여러분의 데이터가 있는 뭐 애저면 애저, AWS면 AWS에 가서 거기서 분석이 돼서 분석된 결과만이 다시 빅쿼리 UI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 그대로 빅쿼리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 다만 데이터만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빅쿼리 옴니 개요를 보시게 되면 AWS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WS에서 아까 빅쿼리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쿼리를 하고 있는 엔진과 스토리지 엔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대로가 저희가 지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요 윗부분에 쿼리를 수행하는 쿼리 엔진 자체는 구글이 매니지하는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고 요 밑단에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고객의 관리하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데이터 쿼리가 전송이 되고 쿼리가 여기에서 수행이 된 다음에 다시 쿼리 결과만 빅쿼리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멀티클라우드 비전을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런 멀티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베이직한 기술인 옴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옴니 하단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애저나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WS를 옴니라고 하는 이런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윗단에 빅쿼리에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옴니라고 볼 수 있고, 이 옴니를 빅쿼리가 제공하는 기존의 그 테이블을 쿼리하는 SQL 랭귀지로 테이블을 쿼리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빅레이크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윗단에 Materialized View라고 하는 기능은 더 신선한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크로스 클라우드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능도 소개를 드릴 텐데, 이 기능은 현재 프리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생명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연구소에서 실제로 저희 빅쿼리 옴니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생명의학 데이터 자체가 워낙 규모도 방대하고 데이터가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는 AWS에서 존재를 하고, 기존의 그 분석 환경은 구글 클라우드에 익숙하신 이런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AWS에서 구글로 옮기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로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기존의 빅쿼리에서 사용하던 분석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AWS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사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앞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엔드 유저가 쿼리를 실제로 수행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데이터에까지 접근하는 과정을 좀 플로우 형태로 나열한 도식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빅쿼리 UI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빅쿼리 UI에서 그 테이블이 바라보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 상관없이 빅쿼리 UI에서 이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만약 빅쿼리에 있다라고 하면 빅쿼리로 쿼리가 수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쿼리 엔진을 실행하는 리전의 타 클라우드 퍼블릭 엔진 쪽으로 쿼리가 요청이 되고, 이 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여기서 구글이 관리하는 매니지드 쿼리 엔진에서 여러분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스토리지 버켓으로 쿼리가 수행이 되고, 쿼리 결과가 전송이 돼서 다시 빅쿼리 UI 쪽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쿼리 결과를 빅쿼리의 테이블로도 저장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 쿼리 결과를 다시 요 스토리지 버켓에다 라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다시 이 흐름으로 해서 여러분의 타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버킷에다가 쿼리 결과를 라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부 아키텍처로 들어가 보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옴니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옴니를 지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별로 지원하는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AWS, US, East 1 이런 형태로 리전이 보이게 되고요. 이 리전 안에다가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AWS를 사용하게 되면 AWS 안에 구글이 관리하는 이런 매니지드 클라우드 컴퓨터 엔진, 쿼리 엔진이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고, 이 사이에는 여러분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VPN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는 요 리전만 보이게 되지만
이 커넥션을 통해서 구글이 매니지 때 하는 쿼리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쿼리는 요 버켓은 실제로 고객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 버켓입니다. 그래서 요 버켓으로 쿼리를 수행하고 쿼리 결과를 다시 라이팅하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취하게 됩니다. 애저일 경우도 AWS와 마찬가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에서는 빅쿼리 리전이 애저 리전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애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이 리전에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쿼리가 수행되는 패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감춰지는 영역이고, 고객이 그 애저의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만 준비해 놓고 저희가 제공하는 애저 리전에다가 데이터셋만 만드시고 나서 쿼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제가 빅레이크 테이블을 옴니 그 상위 계층에서 빅레이크 테이블이 있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서 아키텍처에서 이 부분이 그 옴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옴니를 실제로 빅쿼리 테이블처럼 접근해서 쿼리를 날리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빅레이크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빅레이크 테이블은 과거에 빅쿼리에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 보셨다라고 하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파인 그레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능을 더 추가해서 익스터널 테이블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로 레벨이나 혹은 컬럼 레벨의 이런 시큐리티를 더 집어넣어서 마치 빅쿼리 네이티브 테이블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빅레이크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레이크 테이블은 여기 이제는 만드는 그 신텍스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게 됩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만 이게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애저나 AWS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애저나 AWS에 연결하기 위한 커넥션을 먼저 만들고 그 커넥션을 바탕으로 해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익스터널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테이블은 마치 그 빅쿼리 네이티브 테이블처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컬럼 레벨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로우 레벨 팔라시를 걸어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레벨을 조금 더 상위 단계로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보안 레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옴니를 사용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보시면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옴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커넥션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고, 이 커넥션을 만들기 전에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 구글로부터 접근 가능한 이런 롤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롤을 만들고 그 롤을 기반으로 해서 빅쿼리에서 커넥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커넥션을 만들고 나서는 그 커넥션을 바탕으로 해서 빅레이크 테이블, 즉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이제는 빅쿼리 안에 있는 리소스처럼 생각하시고 기존의 빅쿼리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쿼리들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쿼리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쿼리 결과를 빅쿼리 자체에다가 네이티브 테이블로 저장해도 되지만 이것을 다시 원래 데이터가 있던 그곳에다가 익스포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적으로 그 쿼리 결과를 익스포트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커넥션을 만드는 방법은 UI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UI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빅쿼리 이런 UI에 들어가셔서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는 커넥션 타입을 어떤 거로 할지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제가 옴니에서 지원하는 리전들 두 개를 아까 그 아키텍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지원하는 로케이션 리스트들이 뜨게 되고, 그 로케이션 리스트 중에서 사용하실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예시는 AWS인데요. AWS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사전에 AWS 안에서 이런 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부터 접속 가능하게 인증 같은 것들을 열어주셔야 되고, 이 롤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커넥션을 만드는 과정을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일단 데이터셋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하면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는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의 로케이션도 아까 커넥션이 있는 그 로케이션하고 동일한 곳에다 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셋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드십니다. 테이블을 만드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는 가져오는 데이터 소스가 있는 곳을 지금은 AWS 예시이기 때문에 AWS로 S3로 지정을 하시고요. S3에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URI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포맷을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그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는 커넥션 아이디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차이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고 나시면 이런 테이블에 대한 정의되어 있는 디테일이나 스키마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빅쿼리 네이티브 테이블 같은 경우에 여기 탭이 하나 더 있어서 데이터를 프리뷰할 수 있는 것이 보이게 되지만, 이거는 익스터널 테이블이기 때문에 프리뷰는 보이지 않고 스키마와 디테일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쿼리를 수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쿼리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빅쿼리에서 수행할 때 수행하는 그런 쿼리처럼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쿼리 안에서는 이 테이블이 익스터널 테이블인지 빅레이크 테이블인지 그런 거를 구별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빅쿼리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쿼리를 날린 건데, 만약에 이 익스터널 테이블들의 리전이 같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쿼리처럼 이렇게 조인 쿼리도 같이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의 이런 분석 펑션들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들은 제가 잠시 후에 데모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쿼리가 이제는 수행이 됐으면 그 쿼리 결과를 빅쿼리에 저장하셔도 되지만, 다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데이터가 있던 그 버켓에다 집어넣고 싶다, 혹은 권한이 있는 다른 버켓에다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익스포트하고 라이트 권한이 있는 커넥션에다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빅쿼리에서 분석한 이런 쿼리 결과들이 다시 익스포트 돼서 해당 버킷으로 라이트가 되는 것까지 옴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레이크 테이블에서 아까 제가 파인 그레인드 시큐리티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인 그레인드 시큐리티 중에 하나인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걸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 테이블에서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거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걸 때는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팔러시 태그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하셔야 되고, 그 팔러시 태그 중에서 이거는 시큐리티 레벨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팔러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팔러시 태그를 만들어서 이 팔러시 태그를 시큐리티 레벨을 걸고 싶은 이게 이제 빅쿼리 테이블의 스키마를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그 컬럼에다가 이 팔러시 태그를 어태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액세스 컨트롤이 걸려 있는 두 개의 컬럼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죠? 요 fair amount와 total amount가 지금 액세스 컨트롤이 있는 팔러시 태그를 어태치한 건데 이런 팔러시 태그를 어태치해서 요 컬럼들이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보이게끔 하는 이런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추가로 걸 수가 있습니다. 로우 레벨 시큐리티도 걸 수가 있는데 로우 레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로우 레벨 액세스 팔러시를 추가를 하시는 거고요. 로우 레벨 액세스 팔러시를 걸 때 필터 조건에 의해서 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필터 조건을 가지고 로우 레벨 액세스 팔러시를 걸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제가 로케이션 베이스로 로케이션 아이디가 244인 것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요 그룹에다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고 이 필터 조건은 쿼리의 웨얼 조건 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웨얼 조건 같이 주셔서 요 시큐리티 레벨은 로케이션 아이디는 245고 토탈 어마운트는 100보다 작은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그 필터링 조건을 다양하게 해서 로우 레벨 액세스 팔러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런 로우 레벨 액세스 팔러시를 만들어서 테이블에다 어태치를 했으면 빅쿼리의 그 스키마를 보여주는 UI에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로우 레벨 시큐리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 테이블에 걸려 있는 로우 레벨 시큐리티 액세스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UI를 통해서 어떤 유저가 로우 레벨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로우 레벨 시큐리티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클라우드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능은 옴니의 기능이긴 한데 아직은 프리뷰 기능이고요. 옴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 그대로 두고 그 위치에 있는 쿼리 엔진이 데이터를 수행을 하고 쿼리 결과만 전송을 하는 건데 크로스 클라우드 트랜스퍼는 이 데이터를 빅쿼리 쪽으로 로딩 시켜주는 겁니다. 왜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이 빅쿼리 아래에 있는 데이터와 조인을 해야 되는 조인을 해서 같이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데이터가 이동이 돼서 이쪽에 와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옴니 같은 경우에 같은 리전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조인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여기 스토리지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들을 익스터널로 만들어서 요 안에서 조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것을 빅쿼리와 함께 조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가피하게 빅쿼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동을 쿼리 랭귀지 기반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 크로스 클라우드 트랜스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도 제가 뒤에서 데모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는 데이터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옴니에서 제공하는 이런 커넥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빅쿼리에 어떤 테이블로 로딩을 할 건지 이런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할 때 데이터 포맷은 CSV나 JSON이나 패킷이나 이런 거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데 자동으로 오토 디텍트로 스키마를 디텍트 할 수도 있지만 스키마를 매뉴얼하게 지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스키마도 변경해서 하는 기능, 로딩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모를 제가 옴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빅쿼리 UI 화면이고요. 아까 제가 그 커넥션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넥션은 여기 빅쿼리 애드 데이터에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에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이 계정이 권한이 없어서 요거는 만드는 거는 라이브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앞서 장표에 있던 그 화면 캡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커넥션이 2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커넥션 정보를 잠깐 보시면 커넥션 아이디가 있고, 이 커넥션을 만들 때 어떤 리전에다 만들 것인지, 혹은 그리고 지금은 AWS 예시인데 AWS에 이런 롤 아이디 정보를 넣고 커넥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데이터셋이 지금 데모 옴니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모 옴니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저희가 지금 옴니를 지원하고 있는 리전인 AWS US East 1에 지금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하셔야 되는 작업이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지금 테이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테이블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런 테이블들이 다 익스터널 테이블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 스키마가 보이고 디테일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S3에 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이콘에 빅레이크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테이블 자체가 빅레이크 테이블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이긴 한데 지금 이건 CSV 파일을 익스터널 테이블로 만든 거고, 요거는 소스 자체가 JSON 파일을 만든 거고, 얘는 파케이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제가 만약에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면 S3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S3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고 테이블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주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커넥션 아이디만 주시고 만드시게 되면 오토 딕테이트를 하든지 스키마를 주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현재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나머지 이런 테이블들도 다 익스터널 테이블인데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릴 때 이 테이블들과 조인하는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쿼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테이블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익스터널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한 1억 4천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쿼리를 돌려보시게 되면 지금 쿼리가 수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가 1억 4천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쿼리를 지금 빅쿼리 내에서 연도와 월로 파티셔닝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를 수행해 보면 한 2분 정도 안에 이렇게 쿼리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잡 인포메이션을 보면 한 1초 정도 걸렸네요. 1초 정도 걸려서 이런 그 AWS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조회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싱글 테이블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는데 이렇게 조인을 걸어서 같이 쿼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이제 조인이 걸려서 앞서서 다른 벤더 테이블하고 레이 코드라고 하는 동일하게 이것도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이었던 그
빅레이크 테이블에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조인을 하는 쿼리 결과도 약 1초 이내에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금 쿼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티션이 이어하고 먼스로 파티션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전체 2019년 전체 연도를 이렇게 조회를 하는 쿼리를 돌려봐도 쿼리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쿼리가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쿼리들은 뭐 쿼리 결과들이 다 유사하고 조인을 쓰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쿼리를 빅쿼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 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의 쿼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쿼리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수행이 되고 나면 아까 그 쿼리 결과를 다시 원래 있던 버킷에다가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익스포트는 이런 신텍스를 가지고 익스포트를 하시면 되고 이 에즈 밑에 있는 것이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쭉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 위치에다가 쿼리 결과를 CSV 포맷으로 라이팅 해라라고 하는 신텍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신텍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냥 원래 버킷에다 두고 쿼리를 수행하고 쿼리 결과만 빅쿼리에서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로드라고 하는 크로스 클라우드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쿼리 결과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요게 있는 요 데이터 자체를 요 빅쿼리 테이블에다가 로딩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요 테이블에 이미 데이터가 로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권한이 없어서 로딩하는 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 파일 안에 데이터가 이미 이렇게 로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쿼리를 수행하고 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빅쿼리 네이티브 테이블이기 때문에 스키마 디테일, 프리뷰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아까 로드 커맨드를 가지고 AWS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빅쿼리 네이티브 테이블로 로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컬럼 레벨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테이블이 컬럼 레벨 시큐리티가 걸려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제가 화면 캡처로 보여드렸는데 이 두 개 페어 어마운트와 토탈 어마운트가 컬럼 레벨 시큐리티가 이렇게 달려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앞서서 두 개의 컬럼이 권한이 지금 시큐리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컬럼을 다 조회하는 요 쿼리를 날리게 되면 저는 권한이 없어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태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쿼리를 할 수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만 요 두 개 아까 시큐리티가 걸려 있는 요 컬럼 두 개를 제외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쿼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쿼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빅레이크 테이블에다가 걸어서 수행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레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세스 팔라시를 만드셔야 되는데 액세스 팔라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쿼리에 where 줄 것 같은 이런 필터 조건을 걸어서 이런 시큐리티 팔라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팔라시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RLS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에 지금 이미 걸려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걸려 있고요. 이 쿼리를 지금 수행하게 되면 첫 번째 쿼리는 요 팔라시가 걸려 있는 거고, 두 번째 쿼리는 요 팔라시가 걸려 있는 거고, 세 번째 쿼리는 요 팔라시가 걸려 있는 건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첫 번째 쿼리만 수행된 쿼리를 수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는 로케이션 아이디가 244인 것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는 244도 있고 245도 있고 246도 있지만, 여기서 이 첫 번째 쿼리, 웨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첫 번째 쿼리를 수행을 하면 여기는 로레벨 시큐리티가 244네요. 244로만 걸려 있기 때문에 244인 로 데이터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로레벨 시큐리티를 건 거는데 이렇게 244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데모는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다 완료를 했고요. 데모가 제 발표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제 세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받을 시간이 되나요? 네. 그럼 제가 괜히 급하게 했나요? 그럼 두 번째 쿼리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네, 데모를 마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 두 번째 팔라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는 아까 로케이션 아이디가 244가 아니고 245하고 토탈 어마운트가 100인 팔라시가 걸려 있는 거고, 요거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아까는 244가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245가 보이겠죠. 예, 그래서 로케이션 아이디 245인 데이터는 별로 없나 봅니다. 이렇게 있는 데이터만 보이게 되고, 토탈 어마운트 같은 경우가 100보다 작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건에 해당하는 로레벨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쿼리 3개가 동일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만 권한에 따라서 이 세 번째 이 테이블에 걸려 있는 로레벨 시큐리티는 그 벤더 아이디까지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아이디는 246이고 벤더 아이디는 1이고 그리고 트립 디스턴스도 5 이하, 토탈 어마운트도 다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보게 되면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여지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벤더 아이디가 1인 것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는 246인 것만 또 보여주고 있고, 디스턴스도 5 이하인 것만 보여주고 있고, 여기 그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도 토탈 어마운트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도 50 이하인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렇게 쿼리는 동일하지만 요 필터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필터된 조건에 의해서 권한 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는 이런 로 레벨 시큐리티를 걸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컬럼 레벨 시큐리티도 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익스터널 테이블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테이블이긴 하지만 빅레이크 테이블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더 넣어서 시큐리티 레벨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리고 제 데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